뭐? 자, 일단 오늘은 어법 조금 나가고 클리닉 관련해서 쌤이 대박적 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우리 그 클리닉에서 첫 질문 연습장인데 쌤이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제 점점 많아질 거거든. 그래서 오늘 하실 건 7장이나 7페이지. 1번 질문인데 7페이지 할 거야. 왜? 어법 시간마다 준비. 그러면 목금토 밀렸잖아. 하면 되죠. 남아서 하세요. 네? 저 치과 가야 되는데. 왜? 아, 치과 갔다가 다시 와. 안 먹고 왔는데. 콜리. 자, 보겠습니다. 자, during its first half century, the games were not played, and that was true. Meant baseball games like the traditional workday ending when the sun set. 와, 해리포터 같았죠? 자, 이렇게 보면서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irst half century, 첫 50년 동안 the games were not played and night was true 라고 했는데 자, 그 경기가 세부 분석도 같이 해볼게요. 경기가 밤에 진행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직역하면 경기가 밤에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을 때 라고 하면서 자, 민트 나오는데 왜 갑자기 동사 나왔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컴마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접속사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그럼 얘 뭘로 이어야 되냐면 which mint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접속사랑 주어 살려준 관계대명사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본문석은 특히 야구를 말하고 있는데 like the traditional workday 뭐처럼 전통적인 이거 ADM 처리하셔도 되고 이렇게 AM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업무 시간처럼 ending when the sun set 언제 끝났나? 이제 해가 질 때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데 자, 엔딩이에요. 엔딩 다음에 뭐를 끝냈는데? 목적 법칙. 그래서 우리 태의 법칙에 따라서 ended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세부 분석하시면 박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이후에 여기 엔딩 올 자리가 동사 자리라고. 그 베이스볼 게임의 동사로 봐야죠. 다시 제대로 해드리면 이렇게 가볼게요. 자, 첫 그 세기의 50년 동안 밤에 게임이 경기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이었을 때,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베이스볼 게임, 쌤이 군무스 잘못했네, 죄송.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전통적인 업무 시간처럼 야구가 해가 질 때 끝이 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구가 해가 질 때 끝이 났습니다. 1번부터 겁나 어렵나요? 준서 맞췄는데? 평소에 맞췄어? 안 맞췄어. 그래? 평소에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자, a general lack of knowledge and insufficient care being taken when fish pens were initially constructed, meaning that pollution from excess speed and fish waste created huge barren underwater desert. 오늘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쌤이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영국식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야? 뭐. 자, 제네럴이라고 해 일단 들어가는 거 시작해서. 또이 12시 수업을 고이인 게 쌤 아직도 힘들어. 아니, 잠도 안 깼는데. 자, 제네럴의 뜻이 뭐예요? 일반적인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단순. 제네럴이라고 하는 건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그러면 제네럴 호스피털 이렇게 말하면 일반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제네럴은 아우르는 느낌이에요. 아우르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종합병원. 네, 어떻게 하는 느낌? 일치.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널리 그러니까 모든 걸 아우른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the general lack of knowledge and sufficient care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general lack이 뭐야? 일반적인 부족이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전체적이다라고 하면 되지. 전반적인 부족. 이런 식으로 문맥에 맞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했어? 네. 전반적인. 그래서 쌤 맨날 그 직전 보강마다 요 이름으로 유튜브 올리고 있는데. 종합 복습. 제너럴 리뷰. 자, general lack of knowledge and sufficient care being taken when fish pens were initially constructed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나눠보죠. 뭐야? 아직 잠이 들겠어. 자, 종합적인 부족이야. 종합적인 부족. 뭐 지식과 그다음에 불충분한 보살핌 어떻게 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뭐 했을 때 양식점이 처음으로 건설됐을 때 진행되었던 지식의 부족과 그다음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좋겠네요. 지식의 부족과 그리고 불충분한 케어가 불충분한 보살핌이 뭐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닝이 아니라 이게 동사 처리돼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mean that pollution from excess food and fish waste create a huge barren underwater deser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도한 초과된 음식으로부터 나온 오염 그 다음에 물고기 뭐라고 하니 폐기물 같은 것들이 create 만들었습니다. 뭐를 커다란 오염을 어디에다가 지하에 사막에다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ose who donate to one or two charities seek evidence about what the charity is doing and whether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If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charity is really helping others are obvious, they make a substantial dona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다음 것도 넘어가자. 자, those who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했죠? 최명채. 사람들. 네,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구문 구석을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주어구나.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해서 출발해 주시고 donate 어디에 지금 하고 있대? one or two charities 이렇게 묶어주시면 문장이 끝났구나. 그럼 이렇게 묶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about wha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치사구나. 전치사의 목적어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구나. What the charity is doing and whether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치사의 목적어 1 전치사의 목적어 2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묶어주시고 A, B, L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겁나 빡세죠. 자, 일단은 하나나 두 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 자선단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뭐에 대해 찾고 있어? 그것이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장, 지금 우리말,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하고 있다면 내 기부된 돈이 잘 쓰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이해했어? 이선 이해됐습니까? 내 돈이 잘 쓰이고 있음을 궁금해합니다. 라는 문장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수능이다. 자, 다시 보시면 자선단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다음에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다. If the evidence indicates, 만약에, 자, 이 구절을 그냥 묶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체 부사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증거가 지시하고 있다면, 나타내고 있다면 뭐를? 대디아를 대절 묶어주시고 세부 분석 계속 갈 거야. The charity, 뭐라고? 자선단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자선단체가 정말로 돕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딱 봤더니 왜 갑자기 R이 나왔지? 왜 갑자기 R이 나왔어요? 응? 오더스까지 끊어줘요. 아주 잘하셨네. others까지 끊어주시면 얘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다시 그러면 이 전체를 주어 처리해 주셔서 동사 보어 이렇게 처리해서 이주로 가져가야 될 것이다. 이주로 가져가 주시고, 자, 그래서 자선단체가 정말 돕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함을 알려주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they make, 그들은 합니다. 뭐를요? substantial donation, 그들은 막대한, 아이고 털 그릴 거 아닌데, 그들은 막대한 기부를 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막대한 기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considered that music appears to enhance physical and mental skills. Are there circumstances where music is damaging to performance? One domain which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in is music's potentially damaging effects on the ability to drive safel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자, considered 다음에 목적어 올 수 있다 없다. considered 다음에 만약에 명사가 오면 걔는 무슨 문장 성분으로 판단해요? 오형식의 보어로 판단하는 거. 목적어 consider의 PP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찾아냈네요. 임포스터. 자, consider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립분사구문의 일종인데, 독립분사구문이라는 용어는 토익에 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처리한다? 전치사 처리한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이 겉보기에 뭐한 것으로 보여?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음악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기술을 향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고려해 봤을 때, 뭐처럼 하는 걸 고려해 봤을 때, are there circumstances? 환경이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까? 그 환경이 뭔데요? where 다음에는 뒤에 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보면 된다라고 해서, 음악이 해가 되고 있는지, 수행에 해가 되고 있는, 음악이 수행에 해가 되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다시, 음악이 겉보기에 신체적
정신적 스킬들을 올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음악이 수행에 해를 가하는 환경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분야, one domain, which is one of the considerate significant in 이렇게 말하면 끊어주시면 아하 문장이 불완전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간을 이용한 어법 얘기하면 앞으로 보내서 웨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앞으로 보내서 웨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배울 수 있다. 자, 한 분야인데 이것이 자, of considerate significance라고 했는데 자, 요거 왜 문장 이렇게 썼어요? 최병 잘 알고 있나? 쌤 내신 때 설명한 적이 of부터 significance 왜 저렇게 썼지? 인수요. 뭐? 네, 맞아요. 오브 추상명사. 자, 거기까지 기억해냈어. 이거 무슨 취급해요, 박준서? 네, 어우, 역시 저는. 하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곳인 분야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에서 분야는 is music, 음악의 potentially damaging effects, 음악이 잠재적으로 해를 가하는 영역입니다. 어디에다가? 능력에다가 뭐 할? 안전하게 이끌어줄 여기 부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왜 이렇게 많아? 뭐야? 네,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본교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감성이 좋겠다. 자, 우리 이제야 우리 학원에서 지시한 진도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21쪽입니다. 준서 21쪽. 형용사와 부사 자리를 구별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지금 기본 개념을 다 설명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타임머신을 켜가지고 중학교 때로 가야 되고요. 이제 고등부 때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명확한 단서만 이제 쫙쫙 이제 가지를 쳐내려 가는 겁니다. 자, 형용사, 부사. 자, 저동모드 쌤이 정해준 바가 있는데 형용사의 역할이 뭐죠? 명사수식. 그럼 부사의 역할이 뭐죠? 명사 빼고 다수식. 네, 명사 빼고 다수식. 자, 이렇게 가다가 명사 빼고 다수식. 그래서 얘가 명사수식 했어, 형용사야. 명사수식 안 했어, 뭐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부사야. 이렇게 접근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형용사는 그때 보어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보어가 사용되는 이 형식 동사 그리고 오형식 동사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자, 고3으로 올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주어 동사 보어 해가지고 여기 형용사 써야지 라고 했는데 자, 요런 트릭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재작년까지는 그랬어요. 재작년까지 성격 급한 애들 낚시하려고 실제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동모사 한번 낚였는데 인수형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밑줄을 여기다 그는 거예요. 부사에다가. 그래서 이 형식 감각동사인데 왜 부사가 나왔지? 바로 고르고 넘어갔지만 보호 여기 있었던.
낚였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준서도 낚여본 적 있나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주어, 보어 자리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부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자, 감각 동사의 보어 자리가 출제된다라고 했지만 자, 이렇게 학원을 저격하기 위해서 성질 급한 애들을 저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내신 시험지 우리 일산 지역은 아니었는데 부사를 되게 길게 쓴 거예요. 형용사를 수식할 부사를 엄청 길게 썼어. 그렇게 쓰려면 사실 그 뒤로 가야 되거든. 그 보어 뒤로 가야 되거든. 근데 굳이 따지면 또 어법상 틀린 것도 아니어서 낚시를 위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보어 자리인데 부사가 있네 라고 바로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서 보어 찾아주시고요. 이제 그게 재작년까지 트렌드였으면 옷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1형식 자동사, 2형식 불완전 자동사 낚시하고 있습니다. 약간 remain 같은 친구들, remain 같은 친구들 같은 걸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자, 뭐 한 채로 남았다 아니면 그냥 남았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야. 그래서 자동사 다음에 혹은 5형식처럼 생긴 어떤 동사 다음에 여긴 보어 자리인데 이건 5형식인데 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고사어법에서는 약간 해석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내신어법은 해석을 요구를 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 내신어법에 고1, 2학년한테 가장 적절한 거 물어본다라는 건 그냥 수능 형식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3어법에서는 독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자, 여기는 기계적으로, 만약에 컨시더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자.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컨시더 나오고 목적어 나왔으니까, 뭐뭐라고 여겼네, 목적격 보어네, 라고 생각하게끔 모양은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데, 막상 해석을 해봤더니, 고려하다로 해석하게끔 만들고 있어. 3형식. 그런 낚시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컨시더니까 보어 자리구나 하지 마시고 부사가 올 수 있음을 이제 인정하고 수능 독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너무 쉽네라고 했던 어떤 문제도 가끔은 낚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근데 독해를 전체 다 하라는 말은 아니야. 앞뒤 내용 문맥 보시면 이 동사가 5형식인지 3형식인지 혹은 1형식인지 2형식인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를 제대로 찾는 게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주어를 위해서 수식하는 구절, 주어, 동사와 삽입절을 걷어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저동고 쌤이 얘기했죠. 형용사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앞에. 이지랄. 뒤에. 최경수 들어본 적 없어? 자, 그럼 다시 준서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쌤의 형용사론을 펼칠 거예요. 오케이? 다시 형용사론을 펼칠 건데 이게 다 중등반에 다 얘기했고 지금 쌤 유튜브 강의 보면은 다 유럽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도 그리겠습니다. 위에 제목 써주시면 안 돼요? 엄철 형용사론. 론. 형용사 가설. 자, 유럽 지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맞아, 강준이 이거 수도꼭지라고 나한테 댓글 봤는데. 처음 보는데? 아, 그래? 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 세계사 선택자 있어요? 없어요. 강지용. 세계 지리다. 강준이 딱 없어. 그러면은 준서 어렸을 때 책 좀 많이 읽었나요? 그럼 이거 무슨 나라야? 고대. 노르. 이거 무슨 나라야? 얘랑 전체 지도 보여주셔야 돼요. 오스만이랑 싸웠어요. 누구지? 전체 지도는 전체 지도 여기 어디야? 숫자 문제인데. 거긴 너무 중세 아니었나요? 로마입니다. 로마. 자, 로마를 그렸어요. 자,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거의 지금 누가 보면 쌤 이번 주 수업 날먹하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자, 라틴어의 특징은 수식어가 뒤에 있다. 수식어가 뒤에 있다. 오케이? 수식어가 뒤에 있다. 예문도 똑같아요. 맨날 하는 말. 아름다운 나비가 펄펄 날아갑니다. 우리말 이렇게 하면 라틴어는 나비 아름다운 나라가 펄펄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래서 수식어가 뒤에 있는데 그러면 이 라틴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라틴계에 살고 있는 요 나라 어디예요? 영국. 영국 여기 있잖아. 영국이 3인 걸 이거 상식 논란인 거 몰라? 여기에 있는 나라 뭐지? 힌트. 영국 전에 미국 전, 영국 전, 전 세계의 최강 국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스페인어를 봤을 때 Mi amor pasado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요거는 My love has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준서야 이거 어순에 맞아? 안 맞지? 영어는 형용사가 이렇게 앞에 넣어서 나의 과거의 사랑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스페인어는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쌤이 스펠은 기억이 안 나는데 soy estudiante de español 이렇게 하면은 오브 스페니쉬라고 해서 또 수식어가 뒤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식어가 이렇게 뒤에 있는데 영어는 그래도 이 로마의 영향도 받았지만 이 야만족의 침략도 받았어요. 여기 어딜까?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그리고 프랑스의 지배도 받았어요. 이러다 보니 어떤 어법이 조금 짬뽕이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형용사 규칙을 조금 나눠보면 메모해 볼게요. 첫 번째, 역사상 형용사는 원래 뒤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비록 야만족이라고 부르지만 바이킹에 감사해야 돼요. 걔네가 이제 영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애들을 지배하려고 했더니 문법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야 통일해, 복수형 S로 통일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쉽게 단어 외우는 거야. 이 노르망 주제 어디 지금 영어 영문학과 가면 이거 외워요. 예. 영국 가고 싶어? 자, 형용사는 원래 뒤에 있었다. 자, 그런데 아까 수연이 누나가 뭐라고 했냐면 형용사가 앞에 있었다라고 말했거든. 준서도 형용사가 앞에 있었다라고 생각했나요? 형용사 명사 앞에 있다라고 생각했었나요? 아닐 때도 있다라고 봤지. 자, 단일 형용사 하나짜리 형용사만 앞에 있다. 기억났어. 인수형 그래가지고 형용사 병렬 구조로 돼 있는데 얘는 왜 앞에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지. 시험 끝나면 그래서 멀티버스에 있는 거 아니죠? 멀티버스에 있는 거 아니죠? 유럽에서 처음 봤어.
자, 단일 형용사만 앞에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단일 형용사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는 영어 입장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단일 형용사를 먼저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뒤에 있다 라고 하면서 쌤이 한 100번 세뇌했던 것 같아. 형용사는 이제 어디 있다고요, 순서? 뒤에 있다.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 뭐냐면 책 좀 주세요. 테이블에 있는. 그렇게 말했더니 전치사구라서 뒤에서 수식하네요가 아니고 두 단어 넘어서 뒤에서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투부정사는 뒤에서 수식합니다가 아니고 두 단어니까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건 형용사가 뒤에 있다. 뒤에 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전공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지.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지만 쌤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랬다라는 것을. 이 시간. 자, 그렇게 해가지고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가 뒤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깔아두고 이제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능 독해를 할 때에는 문장 구조가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삽입, 자, 형용사, 삽입구 했다가 뭐 부사 넣었다가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배치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쌤 강사 입장에서 읽다 보면은 부사 굳이 왜 여기 넣었지 싶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네 독해 방해하려고. 그래서 주어를 뒤에서 수식하는 구절,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 또는 주어 동사의 삽입절을 걷어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고1, 2학년이기 때문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이거 형용사구, 형용사절 공부해야 되는데 요거는 후반부에서 다룰 수 있을 거예요. 형용사구가 의미 덩어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형용사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판단할지 해보신 다음에 삽입절을 걷어내라 이거 쌤 늘 말하는 컴마 대시표현 어떻게 하라고 했지?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읽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구문 독해가 된 다음에 고3 때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구문 독해가 된 다음에 고3 때 약간의 디테일 조금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어구도 삽입절을 묶어내면 문장의 주어 동사, 동사를 찾는 게 편해진다. 그래서 그놈의 구문 분석 열심히 집착했죠.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를 선행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이거 중2 때 배운 겁니다. 중2 때. 분하절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이것도 중2 때 다 배운 거. 이해되셨어? 이거 가지고 어법 문제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주어 동사 널리 퍼뜨렸을 때 동사 수일치 찾기는 물어보고, 혹은 아까 데일리 문제처럼 본동사 자리에 준동사 배치해가지고 제대로 읽고 있는지 낚시할 거예요. 알겠죠? 자, 도치구문이다. 도치구문. 자, 도치구문은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일단은 부정어구 도치 한번 해볼게요. 부정어구 도치. 인순 부정어구 도치에서 뭐 외우라고 했지? 네? 부정어구 도치에서 뭐 외우라고 했지? 부서주어. 네, 그게 뭐야? 부정어. 조동사. 네. 주어. 네. 원형. 네, 좋습니다. 요거 준서도 알고 있지만 병체 부정어구 도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자,
자, 부정어구 도치는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직접 의문문 어순이다. 직접 의문문 어순이다. 기억나시죠? 평소에 이거 쌤 설명한 적 있었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잠깐 한번 쌤 예문으로 적어볼게. Your name is what? 너 이름이 뭐라고?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물어보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what을 어떻게 했어? 앞으로 뺐어. 그 의문문에서 내가 물어봄을 강조하니까 도치 발생하잖아요. 맞아? 자, 그 다음에 너 뭐 좋아하니? You like what? 물어봤는데 물어봄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 앞으로 뺐죠. 그랬는데 일반 동사다 보니까 갑자기 조동사가 발생했고 그걸로 도치를 발생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부정어구 도치도 똑같이 부정어를 앞으로 뺐더니 부정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 오케이. 그것이 바로 직접 의문문 어순에 따라주시면 된다. 오케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의문문 어순에 따라서 이 부정어를 앞으로 뺐더니 주어동사가 도치가 일어나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정리를 하는 건 뭐냐면 알반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사처럼 부정어가 먼저 나옵니다. 부정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 나올 거예요. 조동사. 조동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동사 can, will 따위의 것들. 그 다음에 일반 동사에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 쓰는 부조동사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비동사, have, pp 따로 배우고 있지만 그 비동사들은 대체로 조동사 취급을 받더라. 조동사 처리가 될 때에는 진행형이나 수동태 때 조동사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그냥 비동사도 그냥 조동사 취급해버리자. 그 다음에 완료 시제에 쓰이는 have, pp가 모두 조동사에 해당할 것이다. 이게 뭐야? 원래 도치가 되었어야 할 동사입니다. 오케이, 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온다. 그 다음에 쌤은 원형이라고 그냥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기타 등등들이 온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can과 do에 맞춰서 이 원자리를 넣어주시면 돼. 얘네들은 동사 원형 받을 것. 조동사가 시제랑 수를 다 뺏어갔으니까 비동사에는 거기에 맞는 ing 혹은 수동태면 pp 혹은 보어 넣어주시면 된다. 자, have 다음에는 pp 넣어주시면 된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17년인가 18년이었나 저 부정어구 도치가 어법 문제 정답이었고 오답률 제일 높았어요. 어법 문제였는데 그 주절은 have pp를 썼는데 저기 부정어구 도치가 된 곳은 did를 쓰게 만들었던 문제였어. 그게 해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 자, 이제까지 이집트 같은 그 기념비적인 무언가를 이뤄낸 것은 없었다. 그럼 주절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집트는 과거에 이룩했죠. 그래서 단일 시점으로 바로 바뀌었어. 그래서 did를 받았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모양만 보고 왜 have로 썼는데 왜 여긴 did로 받아서 틀렸네? 이렇게 해서 그거 고르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쌤 아까도 말했듯이 수능어법 조금 해석 필요하다라는 점이야. 어찌됐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시험에 내는 것들은 일단은 조동사 낼 거예요. 조동사 모양이 똑바른지 내고 그 다음에 요 기타 등등의 모양이 동사에 맞게 왔는지 물어볼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부정어구 도치의 시험에 나온다. 이걸 객관식으로 내기 싫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등장할 거예요.
서술형 문장은 쌤들이 이제 이거 서술형 후보니까 잘 봐 라고 얘기했지만 단 1도 보지 않지. 이제는 봐주셔라. 최병채. 알겠죠? 네. 45분 되어 들어왔어. 잠깐 휴식하겠습니다.